몸에서 썩은 내 날매야. 쪽팔리니까 밖에 꺼져. 빨리 좀 가세요. 복수하러 올 거야.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작은 다가구 주택 1층. 김옥분 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가장 조용한 존재였습니다. 올해 68, 늘 검소한 옷차림에 말수가 적은 그녀를 이웃들은 평범한 독거노인으로만 여겼어요. 옥분이 할머니는 참 조용하셔. 10년 넘게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뭘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어.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에도 옥분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고추를 기르며 저녁에는 독서를 하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거든요. 혼자만의 시간이 충분히 만족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몰랐어요. 이 조용한 할머니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는 사실을. 옥분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손녀 김지우였죠. 25살의 지우는 부모를 일찍 잃고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였어요. 할머니에게는 딸이자 손녀이자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중견 제약회사 한미제약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는 지우는 성실하고 똑똑했습니다. 신약 개발팀에서 3년째 근무하며 동료들의 인정을 받고 있었어요. 우리 지우가 최고야.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바로 너란다. 옥분 할머니는 지우를 그 누구보다 자랑스러워했고 지우 역시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일상은 평화롭고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평화가 곧 깨질 줄은 몰랐습니다. 한 달 전부터 지우의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도 않고 할머니와 대화할 때도 어딘가 어색했어요. 무엇보다 회사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요즘 회사는 어때? 새로운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고? 네. 그냥. 괜찮아요, 할머니. 지우의 대답은 늘 그랬습니다. 시원하지 않고 어딘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죠. 옥분 할머니는 걱정이 되었지만 성인이 된 손녀를 다그칠 수는 없었어요.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예리한 눈에는 지우가 뭔가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것이 보였어요. 평소 활발하던 아이가 이렇게 침울해할 리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어느 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지우가 전화를 받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지우의 목소리에는 무언가 떨리는 기색이 있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지우야, 누구 전화였니? 아, 그냥. 회사 일이에요. 또 그런 대답이었어요. 며칠 후, 지우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는 소리를 할머니는 들었습니다. 작은 흐느낌이었지만 할머니의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죠. 지우야, 무슨 일이야? 할머니한테 말해봐. 문을 두드리며 물었지만 지우는 괜찮다고만 했어요. 할머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급하게 출근하면서 떨어뜨린 메모를 옥분 할머니가 주워 보았습니다. 강 이사님 일정 오후 3시 보고서 제작성, 오후 5시 추가 자료 준비 그리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또 틀렸다고 하실까봐 무서워. 옥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우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강 이사라는 사람이 지우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닐까요? 메모의 내용만 봐도 지우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평소 자신감 넘치던 지우가 이렇게 두려워할 리 없었거든요. 옥분 할머니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할 때였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던 옥분 할머니는 직접 지우의 회사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평소보다 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택시를 타고 한미제약 본사로 향했어요. 한미제약 본사까지 가주세요. 길을 가면서 할머니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녀가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결심했어요. 한미제약은 중견 규모의 제약회사였습니다. 지우가 입사한 지 3년째 연구소에서 신약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죠. 회사 건물은 생각보다 컸고 로비도 꽤 번화했어요. 옥분 할머니는 로비에서 지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우야, 할머니야.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얼굴이나 볼 수 있을까? 할머니, 갑자기 왜 여기에? 지금은 좀 어려워요. 회의가 있어서. 지우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라면 할머니가 회사에 온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던 지우가 이렇게 거절할 리 없었거든요. 그럼 짧게라도 할머니가 멀리서 왔는데.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나중에 집에서 봬요. 전화를 끊은 옥분 할머니는 더욱 이상함을 느꼈어요. 뭔가 지우를 압박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로비 소파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지우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직장인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정이 어딘가 경직되어 보였어요. 분위기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던 중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지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지우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소의 당당한 지우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지우 뒤에서 나오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뭐야? 이런 걸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야? 목소리의 주인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명품 옷에 비싼 액세서리를 하고 있었고 눈빛이 매우 차가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작성? 이미 몇 번을 다시 한 건데 대체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그 여자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우를 모독하고 있었어요. 옥분 할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다른 직원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저기 계신 분이 누구세요? 아, 강민경 이사님이요. 우리 회사 대주주 따님이에요. 대주주요? 네, 한미제약 지분의 40%를 가지고 계신 분이죠. 아버지가 투자회사 회장님이고 워낙 까다로우시기로 유명해요. 옥분 할머니는 이제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재벌 2세인 강민경이 지우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직원은 목소리를 낮춰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많이 힘들어해요. 강 이사님이 너무. 그래서 이미 몇 명이 그만뒀거든요.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진정하고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과연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김지우 씨, 내 말이 안 들려? 이 보고서 오늘 밤 12시까지 다시 써와. 그리고 이번에도 마음에 안 들면 각오해. 강민경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습니다. 지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보고서는 10부씩 출력해와. 내가 체크할 때마다 하나씩 찢어서 버릴 테니까. 이건 명백한 괴롭힘이었습니다. 업무와 전혀 관련 없는 행위였어요. 아,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내 커피랑 아침 식사 준비해 놓고. 연구원이 왜 그런 걸 하냐고? 네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거라도 해야지. 지우의 어깨가 작게 떨리는 것을 옥분 할머니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내가 없을 때는 대리로 청소도 해. 연구실이고 뭐고 다 치워놓고. 이제 완전히 선을 넘은 것이었어요. 참을 수 없었던 옥분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민경이 돌아봤어요. 초라한 할머니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해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일반인이 왜 들어와 있어요? 저는 김지우의 할머니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김지우 할머니? 강민경이 비웃었어요. 할머니, 여기는 회사예요.
가족이라고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손녀를 너무 심하게 괴롭히시는 것 같아서. 괴롭혀요? 강민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게 괴롭히는 걸로 보여요?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다른 직원들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강민경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모두가 알고 있었거든요. 강민경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앞으로 이런 식으로 회사에 오시면 안 돼요. 김지우 씨 평가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평가요? 네. 가족이 회사에 와서 소란 피우는 직원은 관리가 안 된다고 봐야죠.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지우의 할머니가 문제를 제기하면 지우의 인사고과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뜻이었어요. 지우가 급하게 나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할머니 때문에 자신이 더 큰 곤란을 겪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보안실에 연락해서 앞으로 이분 출입금지 시켜주세요. 강민경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김지우 씨, 가족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옥분 할머니는 보안요원에게 이끌려 회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더 참담한 것은 지우가 당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사 밖으로 나온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화만 낸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강민경 같은 사람들은 권력으로 약한 사람들을 짓밟는데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우를 어떻게 구해낼 것인가? 그때 할머니의 머릿속에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10년 동안 봉인해둔 자신의 과거를 꺼내는 일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옥분 할머니는 지우를 기다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지우가 지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지우야,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하자. 할머니,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 와서. 지우야, 그 여자가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왜 참고 있니? 지우가 울먹였습니다. 할머니, 그냥 조금만 더 참을게요.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그런 곳에서 일할 필요 없어. 안 돼요, 할머니. 저 말고는 할머니를 돌봐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지우는 자신이 할머니의 유일한 의지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굴욕을 당해도 참고 있었던 거예요. 옥분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손녀가 자신 때문에 그런 고생을 하고 있다니.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에게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옥분 할머니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지우를 위해서는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했어요. 더 이상 지켜만 볼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 할머니는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서재의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30년 전의 명함들과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김옥분 변호사, 태평양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 먼지가 쌓인 명함을 보며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것이 자신의 진짜 정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에서 30년간 일하며 수많은 재벌들과 정치인들을 상대로 승소를 거둔 전설적인 변호사였죠. 하지만 10년 전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손녀 지우를 키우기 위해 법조계를 은퇴한 것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젊은 시절 여성 변호사의 개척자로 불렸습니다. 1970년대 남성 위주의 법조계에서 실력 하나만으로 살아남아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 로펌의 대표까지 올라선 입지전적 인물이었어요. 그녀가 맡은 사건들은 모두 사회를 뒤흔드는 대형 사건들이었습니다. 부패한 재벌들의 불법 승계, 정치인들의 비리, 대기업의 노동자 착취 등 약자를 위해 싸우는 것이 그녀의 신념이었죠. 정의는 힘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것이 그녀의 좌우명이었어요.
법정에서 그녀를 만난 상대방들은 모두 그녀의 날카로운 논리와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굴복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법조계의 철의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손녀를 위해 조용한 삶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옥분 할머니는 예전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태평양 법무법인 김 대표님 계세요? 김옥분입니다. 옥분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김민수 변호사는 옥분 할머니의 제자 중 하나였어요. 지금은 태평양 법무법인의 대표를 맡고 있었죠. 민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한미제약이라는 회사 알아? 네, 알고 있습니다. 중견 제약회사죠. 그 회사 대주주가 누구야? 강철민 회장이요. TK투자그룹 회장인데 왜 갑자기 강철민? 옥분 할머니는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직접 상대했던 기업 사기꾼이었어요. 민수야, 강철민 그 사람 20년 전에 내가 법정에서 이긴 적이 있어. 정말요? 응. 그때 그 사람이 중소기업들 돈 떼먹고 도망가려던 걸 내가 막았지. 강철민은 예전에 중소기업들에게 투자하겠다고 속여서 수백억을 편취하려던 사기꾼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피해 기업들을 대리해서 승소하면서 그는 전 재산을 토해내야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거야? 아마도 그 후로 조심스럽게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회사 운영 방식이 문제가 많다는 소문이 있어요. 옥분 할머니는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한미제약 내부 상황이 어떤지 알아볼 수 있을까? 조사해 보겠습니다. 선배님이 요청하시는 일이니까. 이틀 후 김민수 변호사로부터 충격적인 정보를 받았어요. 선배님, 한미제약 상황이 심각해요. 강민경 이사가 직원들을 괴롭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미 몇 명이 우울증으로 퇴사했고 산업재해 신청도 들어온 상태예요. 김민수의 말에 옥분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문제 제기를 안 해? 강철민 회장이 언론과 정치계에 인맥이 있어서 모든 걸 덮고 있어요. 피해자들도 복직을 미끼로 입막음을 하고 있고요.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지우만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가 부패한 권력 구조에 의해 망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배님,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뭔데? 강민경 이사가 직원들을 괴롭히는 걸 강철민 회장이 알고도 방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직원들을 단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있고요. 옥분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전설적인 변호사로서 완벽한 승부를 걸기로 했어요. 민수야, 내가 직접 나서겠어. 선배님이요? 하지만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는데. 한 번 변호사는 영원한 변호사야. 그리고 이건 내 손녀를 건드린 일이니까. 옥분 할머니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한미제약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강민경의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증거를 수집하기로 했어요. 선배님,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일단 한미제약 관련 모든 자료를 수집해줘. 재무제표, 인사기록, 그리고 강민경 이사의 과거 행적까지. 알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30년간 쌓은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법조계는 물론 언론계, 정치계까지. 강철민이 가진 인맥이 아무리 넓어도 자신의 네트워크에는 미치지 못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다음 날 옥분 할머니는 10년 만에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예전에 법정에서 입던 검은색 정장과 펄 목걸이,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까지.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옥분 할머니는 중얼거렸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 보여줄게. 머리를 단정하게 올리고 은색 안경을 쓰니 10년 전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조용한 동네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법조계를 주름잡았던 김옥분 변호사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강민경과 진짜 승부를 벌일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준비가 완벽했어요. 상대방이 누구든 굴복시킬 자신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거든요. 옥분 할머니는 다시 한미제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로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민경 이사님을 뵙고 싶습니다. 로비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용건으로 오셨나요? 법무 관련 상담이 있어서요. 그런데 예약을. 긴급한 사안입니다. 강민경 이사님께 김옥분 변호사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직원이 전화를 걸었어요. 김옥분이라는 이름을 들은 강민경이 잠시 머뭇거리는 것 같았지만 곧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로비에서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지우를 괴롭힌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시간이었어요. 강민경은 변호사라는 말에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를 보는 순간 비웃었어요. 지난번에 와서 소란 피우던 할머니네. 변호사라고 거짓말까지 하고. 거짓말이 아닙니다. 옥분 할머니는 명함을 내밀었어요. 태평양 법무법인의 명함이었습니다. 강민경이 명함을 받아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태평양 법무법인. 설마. 네, 맞습니다. 김옥분 변호사입니다. 강민경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법무법인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이었고 김옥분이라는 이름은 법조계에서 전설적인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김옥분 변호사님은 은퇴하신 걸로. 은퇴했지만 여전히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한 사안으로 왔어요.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제 의뢰인이 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요? 김지우 씨입니다. 제 손녀이자 이제부터는 제 의뢰인이기도 하고요. 강민경이 당황하는 사이 옥분 할머니는 차분하게 말을 계속했어요. 강민경 이사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아시죠? 그게 2019년 7월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입니다.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요. 강민경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30년간 법정을 지배했던 카리스마가 묻어 있었어요. 더 이상 조용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서류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여기 강민경 이사님이 김지우 연구원에게 한 행위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이요? 연구원을 개인 비서로 부리기, 업무와 무관한 청소 지시, 공개적인 모독 발언, 보고서를 찢어서 버리겠다는 협박. 강민경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하신 말씀들도 모두 기록되어 있어요. 가족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발언까지요.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법정에서는 발언의 의도가 아니라 결과가 중요합니다. 옥분 할머니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러 목격자들도 있고요. 강민경은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두 번째 파일을 꺼냈어요. 한미제약의 다른 직원들에 대한 괴롭힘 사례들이에요. 지난 2년간 강민경 이사님의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직원이 7명, 정신과 치료를 받는 직원이 3명입니다. 강민경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 중 2명은 이미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나머지도 제가 설득하면 모두 증인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제약이 이러한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은 사용자의 안전배려 의무 위반입니다. 옥분 할머니는 세 번째 파일을 보여주었어요.
근로기준법 제76조 2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미제약은 여러 차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때 강민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잠깐만요. 이건 제가 아버지와 상의해서. 아버지요? 강철민 회장 말씀이시죠? 옥분 할머니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어요. 강철민 회장과는 2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어요. 20년 전에요? 네. 제가 그분을 법정에서 완전히 발라버린 적이 있거든요. 강민경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강철민 회장이 중소기업들을 속여서 투자금을 편취하려던 사건이었어요. 제가 피해자들을 대리해서 승소했고 그분은 전 재산을 토해내야 했죠. 그런데 그때 제가 강철민 회장에게 한 말이 있어요. 옥분 할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그분의 딸이 제 손녀를 괴롭히고 있네요. 강민경이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변호사님, 그게 강민경 이사님 선택하세요. 옥분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첫 번째, 지금 당장 김지우 연구원에게 사과하고 모든 괴롭힘을 중단한 뒤 적절한 배상을 하는 것. 두 번째, 제가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법정에서 만나는 것.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저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패소한 적이 없습니다. 강민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첫 번째를 선택하면 김지우 연구원은 원래 업무로 복귀하고 과거의 일은 모두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이라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옥분 할머니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때는 한미제약 전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강민경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강민경은 결국 첫 번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압도적인 존재감과 완벽한 법적 근거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김지우 연구원을 불러서. 아니요. 제가 직접 김지우에게 말하겠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지우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강민경이 뒤따라왔지만 이미 모든 주도권은 옥분 할머니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연구실 문을 열고 들어간 옥분 할머니를 본 지우는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 어떻게 여기에? 지우야,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했어. 지우 뒤에서 강민경이 어색하게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김지우 연구원님. 강민경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힘들게 해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강민경은 연구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연구 업무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인 일은 절대로 부탁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경 이사님, 개인적인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회사 차원의 변화가 필요해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 피해자 보호 시스템 구축, 그리고 모든 관리자 대상 교육 실시. 이튿날 강철민 회장이 직접 옥분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어요. 김옥분 변호사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강철민 회장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어요. 강철민 회장님도 오랜만이네요. 20년 전보다 많이 늙으셨네요. 그때 변호사님께서 하신 말씀,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철민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딸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했습니다. 딸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회사 시스템의 문제죠. 옥분 할머니는 냉정하게 지적했어요. 앞으로 한미제약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가요? 변호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모든 방안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경이를 해외 연수를 보내겠습니다. 한 달 후 한미제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가 설치되었고 모든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강민경은 약속대로 해외 연수를 떠났고 지우는 다시 연구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신 줄 몰랐어요. 지우야, 할머니는 변한 게 없어. 다만 너를 지키기 위해 옛날 모습을 꺼낸 것뿐이야. 지우는 이제 당당해졌습니다. 더 이상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난 후 지우는 한미제약의 핵심 연구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녀가 개발에 참여한 신약이 임상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면서 회사 내에서의 입지도 확고해졌어요. 할머니, 제가 팀장이 되었어요. 지우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언론에 알려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소의 명예고문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을 도와주고 있어요. 어느 저녁 할머니와 손녀가 함께 산책을 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지우. 때로는 평범해 보이는 사람 안에 놀라운 힘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발휘될 때 가장 빛을 발하죠. 세상에는 부당한 일에 맞서 싸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약자를 지켜주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2년이 흐른 어느 날 한미제약에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강민경이 해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김지우 팀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강민경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해외에서 1년간 선진적인 직장 문화를 배우고 온 그녀는 이제 지우를 동료로 인정하고 존중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모두 지나간 일이니까. 지우도 너그럽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한미제약의 계열사인 대한화학에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어요. 할머니, 또 다른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대요. 지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강철민 회장의 조카인 강준호 상무가 문제였어요. 그는 강민경보다도 더 악질적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강준호 상무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강철민 회장의 친형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삼촌인 강철민에게 의지해 살아왔어요. 하지만 강민경과 달리 그는 전혀 반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이가 그 할머니한테 당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다르다고. 강준호는 오히려 더 교묘한 방식으로 직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CCTV가 없는 곳에서 협박하고 증거가 남지 않도록 교묘하게 압박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신고해도 소용없어. 나는 강민경이와는 달라. 대한화학의 직원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강민경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강준호는 더 악랄하고 영리했거든요. 그는 옥분 할머니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대비책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쉽게 굴복하지 않을 작정이었어요. 대한화학에서 일하는 박소영 사원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강준호 상무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박소영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강준호는 그녀를 개인적인 심부름꾼으로 부리고 있었어요. 주말에도 불러서 개인 업무를 시키고 거절하면 인사고가에 불이익을 줬습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강민경이처럼 당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했어요. 옥분 할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오히려 다른 가해자에게 면죄부로 사용되고 있었던 거예요. 소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어요. 강준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단순한 법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강준호는 강민경 사건을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옥분 할머니의 약점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김옥분 그 할머니 이미 70에 가까운 나이잖아. 그리고 은퇴한 지도 오래됐고 그는 현직 변호사들과 미리 상의해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해뒀어요. 또한 언론과의 연결고리도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처리하자.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강준호는 피해자들을 개별적으로 회유하기 시작했어요. 돈으로 입막음을 하거나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권유했습니다. 박소영 씨, 다른 회사에 좋은 자리가 있는데 추천해 줄까? 하지만 박소영은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제대로 일하고 싶어요. 강준호는 더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힘들어질 텐데? 이는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증거 잡기가 어려웠어요. 옥분 할머니는 이번 상황이 이전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준호는 더 치밀하고 교묘했어요. 단순한 개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 김민수 변호사와 상의한 결과 집단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어요. 선배님, 대한화학뿐만 아니라 TK그룹 전체를 조사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뿌리부터 뽑아야 해. 옥분 할머니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강철민 회장 가문의 모든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피해자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개별 사과로 끝낼 생각이 없어. 하지만 강준호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는 이미 할머니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었고 맞대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뭘 하든 상관없어. 내겐 더 좋은 카드가 있거든. 강준호는 옥분 할머니에게 역공을 가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은퇴한 변호사라는 점을 이용했어요. 김옥분 씨는 현재 변호사 등록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변호사 행위를 할 수 없어요. 변호사협회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은퇴 후 등록을 정지한 상태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었어요. 할머니, 어떻게 해요? 지우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당황하지 않았어요. 지우야, 할머니를 믿어. 이런 일도 예상했거든. 사실 옥분 할머니는 이미 변호사 등록을 다시 활성화해둔 상태였어요. 김민수 변호사의 도움으로 몇 달 전에 미리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강준호 씨, 확인해 보세요. 제 변호사 등록은 현재 유효합니다. 강준호가 당황했어요. 첫 번째 카드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강준호는 두 번째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그가 내민 것은 옥분 할머니의 과거 사건 기록이었어요. 30년 전 한 사건에서 증거 조작 의혹이 제기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비록 무혐의로 끝났지만 논란이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김옥분 변호사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오히려 웃었어요. 강준호 씨, 그 사건 말이죠? 네,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의 피고가 누구였는지 아세요? 강준호가 서류를 다시 확인했어요.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철민? 맞아요. 당신 삼촌이죠. 그때 강철민 회장이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가 발각된 사건이에요. 옥분 할머니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제가 그 증거 조작을 막았기 때문에 오히려 의혹을 받았던 거죠. 강준호는 자신이 삼촌의 과거 범죄를 들춰낸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국 강준호도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카드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박소영을 비롯한 모든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어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여기서 끝내지 않았습니다. 강준호 씨, 사과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TK그룹 전체의 조직 문화를 바꾸세요. 그리고 모든 계열사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고요. 강철민 회장도 이번에는 완전히 항복했어요. 조카까지 문제를 일으키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김옥분 변호사님,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두 번째 승리였어요. 이제 TK그룹 전체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옥분 할머니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 약자를 위해 끝까지 싸우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된 것입니다.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가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각지에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신고하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할머니처럼 나도 싸워볼 거야. 부산의 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김영호 사원이 상사의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대구의 이미라 사원은 회사 내 성희롱을 당당히 고발했어요. 옥분 할머니가 70살에도 싸우셨는데 30살인 내가 못할 게 뭐야? 언론에서는 이를 옥분 할머니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상담소에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할머니, 저도 도와주세요. 제 이야기도 들어주실 수 있나요? 옥분 할머니는 모든 상담에 직접 응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지우야, 할머니가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 걱정돼. 지우가 말했지만 할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활동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상담소를 방문한 것이었어요. 김옥분 변호사님, 정부 차원에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도움 말씀이신가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더욱 강화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옥분 할머니는 기꺼이 협력했습니다. 30년간의 법조 경험과 최근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시했어요. 처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강화해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 제도를 확립해야 합니다. 정부는 옥분 할머니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어요. 개인의 용기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는 국경을 넘어 해외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의 놀라운 할머니 변호사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미국의 법학대학에서는 옥분 할머니를 초청해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정의 실현에 대해 강연해 주세요. 하지만 옥분 할머니는 해외 일정보다는 국내의 피해자들을 우선시했어요. 고맙지만 아직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신 화상회의를 통해 해외 학생들과 만났습니다. 정의는 나이와 상관없이 추구해야 할 가치입니다. 그리고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세계 각국의 학생들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의 70세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와 신념의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었어요. 옥분 할머니의 활동에 감화받은 다른 은퇴 전문가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은퇴한 판사 출신 박정수 씨가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30년간 재판부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직접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전직 검사 출신 이명희 씨도 합류했습니다. 수사 경험을 살려서 증거 수집을 도와드릴게요. 은퇴한 의사들도 상담소를 지원했어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치료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정의단이라는 이름의 봉사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박정수 전 판사가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옥분 할머니의 활동에 감화받은 다른 은퇴 전문가들이 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은퇴한 판사 출신 박정수 씨가 상담소를 찾아왔어요. 30년간 재판부에 있으면서 이런 문제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제 직접 도움을 주고 싶어요. 전직 검사 출신 이명희 씨도 합류했습니다. 수사 경험을 살려서 증거 수집을 도와드릴게요. 은퇴한 의사들도 상담소를 지원했어요. 직장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치료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니어 정의단이라는 이름의 봉사단체가 만들어졌어요.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에 기여할 방법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박정수 전 판사가 말했습니다. 옥분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강민경이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아니었어요. 할머니, 저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이니? 네. 제가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속죄하고 싶어요. 그리고 비슷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강민경은 해외 연수에서 많은 것을 배워왔어요.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해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옥분 할머니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민경아, 정말 고마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해보고 싶어요. 강민경은 가해자에서 조력자로라는 특별한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가해자들을 상담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와 시니어 정의단이 개발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라 효과가 뛰어나네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많은 회사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어요. 특히 옥분 할머니가 직접 강의하는 날에는 교육장이 만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전쟁터가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는 공간이어야 해요. 할머니의 강의는 단순한 법령 설명이 아니었어요.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력은 남을 괴롭히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조직을 만들라고 주어진 것입니다. 교육을 받은 관리자들의 변화가 눈에 띄었어요. 이제야 진짜 리더십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한 부장이 말했습니다. 교육의 효과는 실제 직장 문화 개선으로 이어졌어요. 옥분 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젊은 세대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들이 공정한 직장 만들기 캠페인을 벌였어요. 우리가 취업할 직장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노력해요. SNS를 통해 건전한 직장 문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신고받는 온라인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할머니 세대와 우리 세대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예요. 한 대학생이 말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도 직장 내 인권 지킴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동료가 괴롭힘을 당할 때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옥분 할머니가 보여주신 용기를 우리도 배워야 해요. 이들의 활동은 직장 곳곳에서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냈어요. 세대를 초월한 연대가 사회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옥분 할머니의 첫 번째 싸움으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73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정정하게 상담소에서 활동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한국 사회는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처음에는 증가했지만 예방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서 점차 감소했어요. 예방이 최고의 치료법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이제 한미제약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30대에 이룬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강민경은 TK그룹의 사회공헌팀장으로 일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제 사명이에요. 한국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모범 국가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작은 할머니의 용기가 만들어낸 거대한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분 할머니는 지우와 함께 청담동 거리를 산책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은 길이었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그때 용기를 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지우야, 할머니가 한 건 시작뿐이야. 진짜 변화는 너희들이 만들어낸 거지. 그들이 걸어가는 길 곳곳에 변화의 흔적들이 보였어요. 건물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었고 젊은 직장인들이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옥분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우를 잘 키웠다고 칭찬해 주실 것 같아. 할머니와 손녀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어요. 그들이 만든 변화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